전봉주는 천여 명의 농민들과 횃불을 들고 고부 관하로 바로 진격합니다. 자, 그 분노의 현장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죠. 죄인들 사실 죄인도 아니겠지. 그러니까요. 분노가 느껴지네요. 영상 보니 어떠세요? 분노가 너무 느껴져요. 네. 네. 조병갑을 잡아라 거기서. 약간 속이 좀 불안하고. 툭 뚫려요. 예. 그렇죠. 전봉준과 천여 명의 농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무기고를 접수하고 창고를 털어서 남은 쌀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옥을 부수고 억울한 죄인들을 석방시켰죠. 전봉준과 농민들은 별다른 무기 없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이 죽창으로 순식간에 고부 관할을 접수했던 겁니다. 자, 훗날 이날의 봉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부 농민 봉기. 자, 이건요,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탐관 오리 조병갑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 조선 조정에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상식대로라면 이 성남 민심을 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남 민심 달래려면 누구를 잡아줘야 돼요? 조병갑을 조병갑. 잡아. 그렇죠. 조병갑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조선 조정은요, 이 도망간 조병갑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파직시킵니다. 우와. 게다가요, 지금의 완도로 내보냅니다. 오. 그리고 이후에 이 조병갑 자리에 새로운 신임 군수를 보내고요. 고부 농민 봉기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관직인 안핵사 이용태란 인물도 파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이용태가 이 마을에 오자마자 고부 마을의 농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엔요, 여기저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요.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 고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 고을에 와서 인민을 동학이라 통칭하고 당사자가 없으면 처자를 체포하여 사륙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하였나이다. 안핵사 이용태가 8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고부에 와서 봉기를 일으킨 백성 모두를 너 동학교도지, 너 동학교도지, 체포해, 체포해, 체포해. 다 체포한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집에 당사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잡아 간음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동학을 믿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조선 왕조는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양반 중심 신분제 체제였죠. 당시 신분제 체제 하에서는 반란 세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하게 진압을 해서 더 이상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그 전봉준 그렇죠. 혹시 잡혔어요? 녹두 장군 전봉주에 지금 궁금하시죠? 네. 안 되는데. 안 되던데? 예. 다행히도 네. 이때 정봉주는요, 이미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봉주는 이곳 고부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 무장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죠. 피신한 전봉주는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동학 세력을 움직였던 인물이 있어요.
손화중. 손화중. 이 사람을 만나서 연합을 맺게 된 전봉주는요, 못다한 거사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로 가는 거. 수도로 간다. 네, 맞습니다. 원래 고부농민봉기의 계획대로 조선 조정 뒤엎고 중앙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양으로 나서기로 했던 것이죠. 바로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자, 그로부터 얼마 후 1894년 3월 이 전봉준 주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전봉준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4천여 명의 농민들이었죠. 우와, 엄청난 인원들이죠. 우와. 자, 그들은요,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요,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까지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으켰던 그 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동학농민군, 역사적인 동학농민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조선 조정을 향한 선전포고와 함께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능 따윈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평화시야.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 자, 이 보부간민은요, 동학의 대표적인 구호이자 한마디로 지금 부정부패로 붕괴하는 조선 조정을 동학의 힘으로 구해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 확인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한양을 가려면요, 먼저 장악해야 될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도의 중심 전주였습니다. 전주성. 자, 시작은요 4천여 명이었는데 만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기세등등하게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지금 동학 농민군이 막 결집해서 막 군사 훈련하고 지금 출발해서 지금 전주로 오고 있답니다. 이거 조선 조정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 전주성이 함락당하기 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1천여 명의 전주 관군을 출병시킵니다. 전주 관군의 숫자는 1,000여 명, 반면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만여 명. 동학농민군과 전주 관군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요, 전주성을 향하던 이 동학농민군이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호호, 그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딘가로 사라지고요, 전주를 거의 코앞에 두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때? 왜죠? 자, 이걸 놓칠 리 없는 전주의 관군, 기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4월 6일 동학농민군과 관군들은 마주칩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황토현 고개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까지 후퇴를 합니다. 기세가 막 등등해진 이 전주 관군들은요,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 이 동학농민군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는요, 소를 잡고 충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까지 합니다. 완전 무시를 했네요. 그렇죠. 근데 농민군들 전투 경험 없으니까. 없으니까 도망도 갔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총? 네. 그들의 정체는 바로 동학 농민군이었습니다. 야. 동학 농민군이 총칼과 축창을 들고 관군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와. 1천여 명의 전주관군은요 속수무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와. 아니 근데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제일 좀 밑에 내려왔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요 조선 관군들의 방심을 역이용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유인 작전이었던 겁니다. 전주까지 가는 척하다가 쭉 유인을 했던 거예요. 아, 전략이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동학농민군과 관군과의 싸움에서 농민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역사적 전투, 황토현 전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 이건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만만치 않은 이 동학농민군에게 또 질 수는 없겠다라고 당연히 판단했겠죠. 네. 그럼 교수님, 그럼 혹시 또 이번에 또 조정이 또 뭔가를 또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미 3월 20일에 무장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선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서울에 주둔하고 있었던 최정예병 약 700여 명의 병력을 호남 지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대가 미처 농민군과 만나기 전에 이미 황토현 전투는 4월 7일에 벌어진 것이죠. 서울에서 오는 부대가 오기 직전에 그런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사건이 들불처럼 번져 전국적인 대규모 농민 봉기로 커지기 전에 초반에 싹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부대를 전봉준이 있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와. 자, 그런데요. 한양에서 이런 군대가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 동학농민군 들었겠죠. 네. 자, 그 소식을 듣자 이들은요. 이 황토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곳 황룡촌으로 향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조선 관군 역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추격했겠죠. 동학농민군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약 2주 뒤인 1894년 4월 23일 한양에서 파견된 조선 관군은 드디어 동학농민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농민군이 보이자마자 다짜고짜 대포를 쏩니다. 우와. 이 폭격에 농민군 수십여 명이 한꺼번에 쓰러질 정도로 정말 최신식 대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무기, 주력 무기는 여전히 뭐라 그랬어, 제가? 죽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만든 그 죽창과 뭐 조총 몇 자루 이게 전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불리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특별히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죠. 바로 이겁니다. 어? 뭐지? 이게 뭐예요?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장태라는 겁니다. 장태? 자, 이게 바로 동학농민군의 정말 비장의 무기였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동학농민군은 이 장태를 어떻게 이용해서 관군과 싸웠을까요? 저희가 딱 봐도 동그랗게 크잖아요. 그렇죠. 저 안에다 뭔가를 넣어요. 네. 그래서 넣어서 그걸 공격하는 건데 인분? 인분이나 뭐 소똥 어허, 그런 더러운 거를 어허. 넣어서 그냥 갖다 던지는 거죠. 네, 반장님 오답. 정답. 정답. 총이 막 날아오면은 그 동그라미 이렇게 탁탁탁탁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오면 찔러요. 지금 뭐 어벤져스. 저 나무로 어떻게 총을 막아요? 다 왔다. 거기 네. 동그라미 이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넣어요. 네. 와. 어릴 때 찌지고 소리 그거처럼. 그래서 팔을 보호하는 거야. 아, 저거 꽤 커요. 꽤 커요. 장현 아나운서 저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답.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은 안 들어가다니까. 안 들어. 오케이. 네, 정답. 네, 자, 사람을 찌르고 그걸로 총을 또 막아요. 아니야, 정답. 자 일단은 사실은 정답은 정답인데. 정답. 오케이. 아 잠깐만요. 오케이. 다 끝났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총을 맞고 네. 가가지고 그 상대를 못 찌르는 우찌르는 밀면서. 밀면서. 아니. 네. 그다음에 쓰러져서. 이렇게. 좋아, 정답. 아, 네. 선생님이 이렇게 치셨어. 갑시다. 선생님 치셨어.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려지죠, 안 그려져요. 제가 영상으로 답을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자, 보시죠. 아 궁금해. 아 엄청 크네. 뭐야 저거? 아이, 뭐야 이게. 엄청 크네. 자, 이 장태는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크게 엮어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솜이나 볏짚단 등을 채워 넣고요. 이 뒤에 몸을 숨겨 총을 피하는 일종의 방탄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탄차를 앞세워서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죠. 게다가요, 조선 관군은 모르고 동학농민군은 아는 이것 역시 전투에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뭐겠습니까? 지형. 정확히 맞습니다. 네, 바로 지리적 특성이었습니다. 이 황룡촌의 강가는요, 지대가 좀 낮은 데 반해서 주변 뒷산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대가 낮은 황룡강 방면으로 장태를 아래로 굴리면서 돌격을 했던 거예요. 자, 장태를 활용했던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조금 이겼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 관군과의 두 번째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동학농민군의 다음 목적지 과연 어디였을까요? 전주. 그렇죠. 전주 가야죠. 바로 전주. 전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학농민군들을 더 기세 등등하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였습니다. 와. 1894년 4월 27일 전봉주가 동학농민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전투도 없이 들어간 것이죠. 와. 거의 뭐 개선 장군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군들을 지휘해야 하는 전주선의 총지휘관 전라감사가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관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성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환호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동학농민군. 그런데 이때 동학농민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읽어봐 주시죠. 전주가 함락되고 청나라의 구원을 청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국민을 진압하겠다. 진압해달라고 다른 나라에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